你有吃过日本的蛙 Q 吗？蛙 Q 是什么？嗯，蛙 Q 是什么？有吃过吗？蛙 Q 是什么啊？ 한우라는 게 있는 것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니쉬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특별하긴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통 스페인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었고요.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한 가지 음식이 없는데요. 바로 대만산 소고기입니다. 무슨 대만산 소고기가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한우를 그냥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대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늘은 대만에는 왜 대만산 소고기가 없는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가 없고요. 이게 대만산 소고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만산 소고기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술 부족이라고 합니다. 소 키우는데 막 그냥 먹이고 재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대만은 오랫동안 소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배우면 되지, 다른 뭐 일본, 한국, 미국 다 키우니까 가서 돈 주고 배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답니다. 한번 키우는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한 가지 기술로 2년을 키우고 도축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오면 또 다시 2년을 소요를 해야 다시 한번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2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한다고 해도 최소 2년이 걸리고 한 두세 번만 실패해도 거의 6년, 8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 습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소 키우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일단 소를 키우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사료를 먹이거나 목초를 먹이거나 곡물을 먹이거나 하는데요. 미국은 사료를 먹이고 호주는 목초를 먹이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료, 또 곡물, 목초 이게 타이밍에 맞게 들어가줘야 자기가 원하는 지방량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소 품종마다 언제 먹어야 하는 게 또 다르대요.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아침에 무조건 콘플레이크만 먹으라고 하면 뭐 먹기야 하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도 이게 품종에 맞춰서 언제 음식을 먹이는 거를 배우는 게 대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소비자 입장으로 오면 대만에서는 아직도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농경 사회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소를 안 먹는 사회이긴 했지만 대만은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뭐 건강이 안 좋다라거나 하면 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신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육식을 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좀 사회 분위기적으로 도축만을 위한 소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이 지금은 와규라는 품종 때문에 또 뭐 야키니쿠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도 막 1200년 동안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셰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일본의 야키니쿠 문화도 혹시 한국에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큼 한국에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도 한국이랑 육식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만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소 키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에어컨을 켜면서 기온을 유지하면서 키우기에는 날이 너무 덥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 키우기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이 좀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후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렇게 식육을 전문으로 하는 소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흑인은 육상 쪽에서 엄청 진가를 발휘하고 또 아시아에는 뭐
축구, 뭐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소품종도 있어야 한답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 키운다고 해서 한우, 일본에서 키운다고 해서 와규가 아니잖아요. 대만도 식육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내거나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마침 양명산 쪽에서 키우는 소에서 와규의 유전자를 한 50% 가진 소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지금은 50%지만 또 교배를 해서 뭐 75%로 늘리고 75%에서 한 번 더 하면 와규의 유전자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뭐 90%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대만은 품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소고기는 좀 지방량도 적고 좀 질긴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해드리고요. 이어축구를 만든 와규마? 挖 Q 是什么？嗯？挖 Q 是什么？ 有吃过吗？挖 Q 是什么啊？它黄牛比较硬，比较硬，肉比较硬，不推荐不推荐。啊。但有些人就是喜欢吃那个口感，爱国人吗？不是有些人就比较喜欢吃有嚼劲，不喜欢太肥啊。 물론 대만에도 딱 한 곳, 대만산 소고기를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타이난이라는 곳입니다. 그날 도축한 소고기를 뭐 탕에 먹는다거나 육회로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셰프님 말씀으로는 지금 타이난에 있는 고기도 사실 뭐 이렇게 야키니쿠를 해 먹는다거나 하면 그렇게 좋은 고기는 아니래요. 다만 당에 도축한 고기를 얇게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소고기 국이나 육회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지방이 그렇게 많은 고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기도 대만에서는 타이난에서만 맛볼 수 있고 타이난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곳으로 가면 대만산 소고기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타이난에 가면 무조건 막 몇날 며칠을 소고기 국에 밥 이렇게 해서 먹고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만 타이난에 여행을 가시면 대만산 소고기를 한번 맛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都吃的人就吃掉了，坏掉是不是？ 이와는 별도로 그러면 뭐 다른 고기는 있냐, 닭이나 돼지는 있냐라고 하시는데 닭이나 돼지는 있습니다. 대만에도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살 기간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모두 도축을 할 수 있어서 2년 이상 해야 하는 소고기랑은 좀 완전히 다른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듣다 보니까 이게 한우나 와규, 뭐 앵거스처럼 자국의 소고기 품종이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비싸기만 하고 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우는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서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해나가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비싸네 뭐니 해도 자국 소고기가 있는 거는 뭐 산업적으로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일본 와규는 대만의 슈퍼마켓 같은 데 가도 비싸게 막 팔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만 사람들이 한우를 모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우도 비싼 줄 알고 맛있는 줄 알지만 한우는 워낙 한국 안에서 소비되는 것만 해도 양이 부족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우가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맛있는 한우 많이 드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목적으로 흥미있는 주제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맛있다.